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부산에서 가장 큰 꽃시장으로 알려진 미래의 화훼단지를 다녀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요. 저는 조금 짧게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특히 2부에서는 정말 다양한 베고니아들을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과 그 고정 댓글에 제가 숫자로 요즘에는 이렇게 식물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으니까요. 영상 나중에 돌려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미래의 화훼단지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깥에는 국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많은 국화들이 빠져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새로 들어와서도 금방금방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해요. 이렇게 크기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중품 같은 경우에는 한 13,000원 정도 하고 조금 더 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큰 바로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크죠. 얘는 3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키를 딱 맞춰서 국화의 꽃을 키워내셨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꽃송이가 정말 셀 수 없이도 많았어요. 다 피면 정말 장관일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살펴본 식물이 발렌타인 자스민이었습니다. 다른 화훼단지나 꽃시장에 가서도 이 발렌타인 자스민을 많이 봐왔었는데요. 항상 조그만한 소품만 봐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로 키우는 거를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꼭 한번 키워보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로즈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골든 로즈마리를 키우고 있기도 하지만 노지에 심어 놓으니까 정말 잘 크더라고요. 물론 홍천은 너무 추워서 노지 활동은 안 되지만 남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요거 땅에 심으셔가지고 작은 것부터 키우시면 정말 멋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알리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다알리아 중에서도 특대형 꽃이 손바닥보다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꽃의 크기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중품의 다알리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품종 이름이 써있지는 않지만 모두 한 포트에 9,000원으로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미들이에요. 장미의 계절은 지났지만 한 6가지 종류의 장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 장미부터 노란색도 있었는데요. 좋은 점은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두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설명을 조금 해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란도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꽃이 다 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꽃도 직접 보시고 사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제일 예뻤어요. 프린세스드 모나코라고 하는 건데요. 연분홍색의 꽃인데 꽃잎이 많지가 않아서 만개했을 때 안에 꽃술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샤를르 드골, 아무래도 다 프랑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프랑스 장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몬스테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몬스테라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착했어요. 지금 보시면 8,000원이잖아요. 다른 데서는 요거보다 훨씬 작은 게 8,000원인데 이미 찐잎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가격이라면 하나씩은 꼭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토란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흑토란이라고 써있는데 아마도 물토란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콜로카시아고 저도 지금 홍천 정원에서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수생식물이에요. 물에다가 넣어서 심으면 됩니다. 월동은 조금 힘들어서 실내에서 월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무궁화랑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는 부용이라는 식물입니다. 저도 이렇게 부용을 실물로 보는 거는 처음이었는데요. 굉장히 예뻤어요. 그리고 하늘하늘한 꽃잎을 가지고 있고 색감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노지에서 월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 국화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화과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꽃색이 제가 좋아하는 역시 파스텔 톤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옅은 보라색도 있고 뒤에 조금 진한 색깔을 가진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티트리예요.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조금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큰 애들을 처음 봤어요. 이웃님들 중에서 조그만 티트리를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키우신 분들은 많이 봤지만 애초에 이렇게 크게 키우는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삽목이 은근히 잘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삽목을 통해서 외목대로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파피루스인데요. 저도 홍천에 키우고 있지만 얘는 조금 뭔가 이렇게 볼이 커 보였어요. 그래서 이름표를 살펴봤더니 자이언트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꽃볼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였어요. 얘는 이제 하트호야인데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고민이 있어요. 요게 이제 위로 자랄수록 줄기가 조금씩 길어지는데 이것도 오래 키우면 일반 호야처럼 키울 수 있을지, 그렇게 된다면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문초예요. 구문초는 제가 알기로는 제라늄과 이렇게 뭐 사촌지간인 그런 식물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싫어하는 그런 물질을 갖고 있어서 아마 향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모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개발 선인장이 이제 피잖아요. 요거는 이제 개발 선인장은 아니고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가재발 선인장이 12월에 꽃을 피우는데요. 이렇게 이제 잎 끝에서 조금씩 꽃봉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아직 비비탄만하게 작은데요.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는 조금 징그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예뻐가지고 막 달려가서 봤는데요. 이렇게 연어 잎을 잘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름은 갤로네라고 하는데 이런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떤 식물인지 저도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파종으로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음 보는 식물이었어요. 요거는 야생 다아시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요. 뭔가 초화 같기도 하면서도 화려한 꽃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봄부터 이 제라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펜시 제라늄 중에서 이름이 화이트링 제라늄이에요. 요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요거를 조금 번식을 한 농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품들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맹그로브 나무인데요. 바다에서도 살 수 있고 민물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수생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재작년에 요거를 지금 딱 여기까지가 씨앗인데요. 씨앗을 6,000원인가 8,000원 주고 샀었는데 이렇게 뿌리와 잎까지 있는 게 3,000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스테파니아 에렉타 아프리카 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본 건 항상 조그만 감자만한 것만 있었는데 여긴 좀 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격은 높은 편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식물은 사막의 장미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석화라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큰 거를 판매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가격이 높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키우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좀 인정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요거를 뿌리를 조금 드러내서 근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밑에 뿌리를 감상할 수 있게 키운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산에서 가장 큰 꽃시장 중 하나인 미래화훼단지를 구경해 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2탄을 이제 편집하러 가볼 건데요. 2탄에서는 조금 더 희귀하고 재미있는 그런 식물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